푸른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서구 병 출신의 김용판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존경하는 푸른방송 시청자 여러분, 특히 달서 구민이 많지 않습니까? 신청사 여러 가지 권리 문제부터 해서 이런저런 궁금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달서구 병국회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구시 신청사 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동인동 현 대구시 청사로는 제대로 일할 수 없다. 너무 좁아요, 공간이. 저 상격동에 있는 소위 거기는 우리 대구시 땅이 아니에요. 지금 무상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를 이제 제2의 대구시 청사라 그러는데 거기가 더 많은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도 주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조현영 시장 때부터 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돈을 기금을 정립해서 신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공감이 돼서 쭉 내려오다가 김범일 시장 때 있습니다. 그 김범일 시장님은 권영진 시장의 직전 시장이세요. 그때부터 매년 200만 원씩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적립해 와서 권영진 전 시장 때 그게 거의 1,7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됐어요. 이런 다 조성돼 가지고 그 와중에 권영진 시장 때 그때가 2019년이죠. 2019년 말에 12월 달에 아시겠지만 그 대구시 신청사를 어디다 찜어 좋겠느냐 라는 것을 공론에 붙였습니다. 공론에 붙여서 아시겠지만 북구 현재 그 도청 장소가 좋다. 또는 지금 현재 동인동 청사가 좋다. 우리 달서구 쪽은 이 두류정수 상태가 제일 낫다. 이런 대구 시당이거든요. 그 달성군 같은 경우는 오면은 땅 그냥 주겠다. 뭐 이런 등등 해서 같이 이제 응모를 했죠. 응모를 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각 지역별, 각 구별 대표 주민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런 합숙 과정을 거쳐서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에 우리 아시다시피 두루정수항터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그때 기금이 1,700억 중에서 사실은 그 결정날 무렵에는요 1,400억 가까이가 그 건립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긴급 우리 시민 구호 자금으로 그렇게 1,400억이 나온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12월 달에 되고 그 이듬해 2020년 1월 달에 우리 두류정수장 주변은 소위 말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어요. 난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묶었는데 문제는 그리고 바로 이 신청사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권영진 시장 때 1,400억을 소진하고도 2년 지났어도 보전 없이 그냥 이분은 삼선을 그때 못했죠. 홍준표 시장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신청사 문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쟁점화됐습니다. 왜 쟁점화됐느냐? 이 시정의 총 책임자는 시장님인데 홍준표 시장님의 그 나름대로의 그 시정 철학이 명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옛날 경남도지사 할 때도 했었고 최우선 순위가 빚내서 해서는 안 된다. 빚이 있으면 이자 부담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후세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나쁘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그런 관점을 가진 분이 이제 시장이 돼서 딱 들여다 보니까 기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분 말씀에 벌써 뭐 공개된 말씀입니다만은, 권영래 시장 때 10만 원씩 또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2,400억 가까이 지급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2,377억 얼마 정도를 확인했습니다만은 2,400억 가까이 나가고 등등 해서 이분 말씀으로는 대구시에 돈이 없다. 그래서 신청사를 찔라 그러면은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적립됐던 1,700억 중에서도 1,400억이 나와버리고 300억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자가 붙어서 약간 더 늘었지만 그래서 도저히 이 돈으로는 지을 수 없다. 굳이 지으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하면 이제 빚내는 거죠. 그 돈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분이 시장이 모시고 나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작년 예산에도 지방채를 안 했고 금년도도 지방채 하는 그 예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달해야 된다, 외부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두루정수장 터가 쉽게 말하면 48,000평 가까이 돼요. 이것을 이 중에 감삼역 쪽에 남쪽에 있는 27,000평을 팔아서 그 팔면은 그 돈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걸 팔아서 짓는 거 아니라면은 결국은 지방채 발행하는 빚내서 하는 건데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 시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대구시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두류정수장 그 터를 팔게 되면은 이 대구시청사는 대구의 미래 100년 바라보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거기에 외부인에게 그것을 반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정안으로 뭐 반 정도 제시했습니다만 그걸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럼 그 땅 산 분들은 뭘 해가지고 수익을 남길 것이냐. 이것은 누가 봐도 주상복합이 들어오기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그럽니다. 그 건축사분들, 감정평가하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 현장에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대구시 신청사가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이런 건축물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에 또 학교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쭉 많은데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라든지 기타 난개발 등등 해서 또 교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 포인트는 대구시에서 이 대구시 자산을 매각해서 그것을 자금 확보하려고 그러면 매각하는 과정에 시장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구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대구시의 동의. 이 시의회 의결이 나야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걸 부결시켰습니다. 거기에 왔는 그 예산의 전제가 설계 용역은 27,000평을 팔고 21,000평에 대한 설계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대구시의 의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신청사 부지에 땅을 파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대구시 의원들, 시의원들은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의원을 받아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액 삭감시킨 거예요. 그때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신청사에 관한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 그 추진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추진본부라 그러죠. 그걸 해단해버렸어요. 해체해버리고. 그러면 이 매각이 돼서
자금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일단 잠정 보류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저도 이제 중재안으로 또 우리 시민단체, 관변단체의 장대리 의견 수용한 면도 있었습니다. 27,000평은 너무 많고, 한 10,000평 팔아도 어느 정도 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10,000평이라도 팔아서 그 돈으로 자원을 좀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10,000평은 짜투리탕 누가 사노? 이렇게 이런 제가 거절당했죠. 이런 흐름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토지 거래 허가가 제한됐잖아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 토지 거래 팔거나 사고할 때마다 그럼 대구시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연히 신청사를 들어올 줄 알고 재개발 될 걸 예상하고 많은 분들이 그거 맞춰서 어떤 이런 계획을 짰는데 그게 차질이 났지 않습니까? 일부 또 주민들은 그 땅을 팔아서라도 빨리 지어달라라는 여론도 또 많고, 제가 직접 달서구에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한 10월 달에쯤인가 그때 좀 조사를 했거든요. 52.4% 가까이가 팔아서라도 빨리 지어달라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지만 결국은 그거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달서구 주민의 여론, 대구시의 시의원들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걸 이제 누차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은 뭐 돈 없으면 못 짓는다, 빚내서 못 짓는다, 그게 아주 요지부동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금년도가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증폭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 자산이 이 신청사 부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 시장님한테 이제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직접 만나면은 서로 고성이 오가니까 그 긴 시간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입장이 강구하신 분이고 자기 기본 관점이 아주 확고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기하기위해서 고심하다가 편지를 22장을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영남일보에 이제 쭉 났습니다만은 이 편지 요약본인데요. 그래서 22장의 편지를 쓰는 내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달서구 주민들은 절박하다. 그중에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감삼동을 비롯한 그 신청사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부지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달서구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되는 이런 중요한 어떤 이 정책, 이런 큰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테마가 신청사인데 이것이 무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달서구의 발전은 소외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분노하는 분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절절히 좀 적고, 그래서 우리 서부권, 대구의 우리 서남부권이 특히 서부권이지 않습니까? 이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청사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절절히 적고, 또 실질적으로 달서구에는 이거 말고 성서에 성서 행정타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중서기의 명품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서 행정타운은 34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는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의미 있게 쓰겠다 공약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제 그런 것을 팔아서 자금을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운 대구 신청사 같은 그런 효과다. 또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어떤 경제를 창출하는 분들이 그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여기는 팔면은 주상복합 들어오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했지, 이 100년을 가야 할 신청사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이는 거의 뭐 망가지는 거거든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는 거, 그거 파는 건 의미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줄줄이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팔지 않으면은 신청사 부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대구에 그러면 팔 만한 땅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는 그런 절박한 이야기를 많이 적었습니다. 적고 해서 추석 전에 이제 보냈는데 추석 이후에 그 보좌일에서 대화를 나누고 처음에는 언성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많은 공감하고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서 그걸 처리하고 다른 데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분에게 상당하게 의미 있게 어떤 공감되는 계기는 마련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달서구 구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시 신청사의 걸린 문제는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시 전체의 문제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 달서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서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또 성서 행령타운의 주민들은 그걸 또 떨어져 있다고. 왜 여기는 그걸 팔아야 되느냐라고 일부 또 이제 반대 의견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일단 우리 달서구 주민부터 바로 이 신청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서 행령타운 그리고 종석의 명품 간의 그 매각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하고 그리고 보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가적 일을 해야 되겠죠. 일단 신청사 관련해서는 일단 대구시의회에서 설계 용역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통과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 통과되도록 제가 대구시 의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가 잘 되도록 또 나름대로 다양한 물론 그 전문가분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관심을 가지면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달서구 구민의 어떤 의지, 대구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정말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힘을 서로가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고민이 있겠지만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방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가면서 건강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도리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려면 또 한편으로 많이 웃으셔야 되잖아요. 많이 웃으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